오늘 참 이것도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짜증이 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캐나다로 출국을 했어요. 캐나다를 가는 목적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60조짜리 잠수함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이거 큰 뉴스죠. 6조도 아니고 60조짜리 수주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지금 캐나다로 출국을 했는데, 아니 오늘 메인 뉴스에 이게 전혀 보도가 안 되더라고. 이 중요한 뉴스가. 아니 60조가 이게 우리가 60조 수출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좀 짜증이 났는데, 저래도 좀 이 의미를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캐나다 출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나 캐나다 정부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잠수함 사업 선정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산업협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출국 기자회견 장면을 보셨는데 조금 특이하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달변이에요. 말을 잘합니다. 방송 인터뷰나 뭐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했을 때 보면은 뭐 청산유수 같이, 물론 이제 충청권 출신이어가지고 말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청산유수로 잘 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엄청나게 버벅대죠. 그 원고를 보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블레스 98님, 육아하느라 오랜만에 왔어요. 여전히 최평님 멋지세요. 합당될까봐 조마조마해요. 정청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믿을 만한 유튜버가 최평님 뿐이에요. 정청래 곧 안 볼 수 있겠죠? 이제 정청래가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2달 안에 이제 정청래 정치적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2달만 여러분들이 잘 싸워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돼야 되죠.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돼야 정청래 꼬락서니를 안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오늘 뭐 또 김어준이 가스라이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엄청 버벅대요. 말을 막 더듬고 버벅대고 막 그래. 좀 특이한 모습이죠. 말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또 아주 능청스럽고 여유 있는 모습 때문에 요즘 뭐 인기가 좋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버벅댄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쫄린 거야. 강훈식도 쫄렸어. 이게 무슨 얘기냐? 60조란 얘기, 60조. 60조에 안 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 최한욱TV가 제일 설명 잘함. 네, 감사드립니다. 60조면 저도 쫄아요. 쫄리지, 지금. 그 강훈식의 입에 60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조가 아니라, 그 뭐 생산 유발 효과까지 더하면은
뭐 40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100조에 100조. 100조가 강훈식의 어깨에 지금 100조가 걸려 있는 거야. 와, 이거는 뭐, 자, 누가 가도 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담감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론 뭐 폴란드도 가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가가지고 많이 이제 땡겨오긴 했는데 60조는 이제 처음 만져보는 사이즈인 거죠. 이거는 진짜 살 떨립니다. 예? 저 같으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할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100조가 날아간다. 예? 와, 겁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유난히 버벅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오히려 야,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독일 쪽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잘 몰랐어. 예,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지금 어쨌건 우리가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쪽이 한 7? 우리가 한 3? 확률이. 예, 독일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한 7이라면은 우리가 수주를 할 확률이 한 3 정도였어요. 3 정도였는데 지난번 에이펙 때 제가 카니 총리 얼굴을 유심히 보니까 특히 김민석 총리하고 그 조선소를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잠수함을 이제 둘러보고 이때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영상을. 근데 카니 총리가 6개월 뒤에 만나요. 만납시다. 그러면 잠수함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만나자.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마음이 움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 이거 마음이 움직였구나. 그래서 원래 7대 3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6대 4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6대 4까지 만들어 놨어. 근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잖아요, 캐나다에. 이거는 가능성이 더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더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가지. 보니까 안 될 판이야. 근데 뭐 무리하게 가가지고 또 안 되면은 더 힘만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 방산청장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진짜 이재명 정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총출동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쫄리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 이거 가능성이 지금 막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제 캐나다로 가가지고 도장 받아 와야 되는데 이거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부담감이 막 몰려온 거지. 복만삼님, 몇 년 전 경남 조선소에 러시아 LNG 운반석 4척인가 수주 받았는데 그때 15년 20년 먹거리랬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LNG 운반선 4척 가지고도 15년 20년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잠수함 이게 60조짜리 잠수함이면은 당분간은 뭐 하여튼 우리 조선업은 그냥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는 화나 오션이고, 오션하고 HD 현대인가요? 현대 HD인가? 요 두 곳 주식을 사세요.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좋은 소식 옵니다.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저렇게 쫄아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정도까지 간 것 같다. 강훈식 실장이 저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뭔가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게다가 우리한테 대단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 쪽으로 이제 잠수함을 그 수주를 우리가 받게 될 가능성이 왜 높아졌는지 요거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이웃나라 캐나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건데 캐나다 총리에게는 주지사라고 평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역의 다변화라는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Canada and China now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to strengthen the world's multilateral institu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자신의 야욕을 상기시키듯 카니 총리를 주지사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동맹의 균열은 처음이 아닙니다. 카니 총리가 지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But they should be grateful to us.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중국 견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가 뭐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좌시할 이유가 없죠. 중국과 손을 맞잡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촉구한 캐나다의 행보에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미 지역도 갈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 캐나다 카니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해갖고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렸죠. 바로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에 이제 등을 돌리고 중국 쪽으로 이제 붙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카니 총리가 캐나다가 미국 쪽에서 트럼프 이 정신병자가 저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을까요? 뭐 심지어는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어. 예컨대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뭐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 이재명 주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발칵 뒤집히는 거죠.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저런 얘기를 트위터에다가 그냥 막 써질르는 거예요. X에다가 막 싸질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한 거죠. 어찌 보면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카니 총리가 건드린 거 아니냐.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막으려고 저는 이제 거의 막말 수준의 망언을 막 쏟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태가 전개될 걸 카니 총리가 몰랐겠습니까? 중국이랑 가까워지면 미국이 발끈할 거라는 걸 카니가 몰랐겠냐고. 알면서 한 거잖아요. 알면서 길게 볼 때는 미국하고 좀 등을 지더라도 중국으로 붙는 게 맞다라고 캐나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캐나다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무슨 협중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쪽 우리는 뭐 중국하고 또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붙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이랑 가까운 게 낫지. 캐나다는 지금 막 미국하고 한판 붙을 상황이 되는데도 그냥 중국이랑 붙어버리잖아. 그만큼 중국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고 미국은 지는 해다.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 어느 쪽과 가까워지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뭐 중국한테 막 뭐 중국 혐한이라고 그래가지고 협중이라고 해서 뭐 중국을 혐오하는 이런 이제 짓거리를 하는 이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들 참 황당한 거죠. 근데 이게 잠수함 수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보세요. 캐나다는 북미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대서양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가까운 나라야. 미국하고도 가깝지만 유럽하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중심축은 그게 경제건 안보건 유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나다 카니 총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서양 중심으로 나가가지고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캐나다, 그게 경제와 안보의 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서양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미국도 불편해하지만 뭐 유럽에서도 그닥 긍정적으로 보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배팅을 한 이유는 뭐냐? 앞으로 캐나다는 태평양 국가로 생존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는 격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가 이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더 밀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국가 노선을 변경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자, 중국하고 가까워지려면 한국하고도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미국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 등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캐나다의 외교 행보를 놓고 볼 때 이제는 그러면은 독일보다는 한국 쪽하고 협력을 하는 게 캐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면은 저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60조가 이게 들어올 분위기인 것 같아.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건 한국하고도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한국하고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단지 이제 경제적인 협력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거래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한국하고 캐나다가 안보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수주함으로써 태평양 국가들과 더 밀착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전략을 지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주 좋은 소식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오션이나 현대 HD 이쪽 주식을 아마 사놓으시면은 몇 달 뒤에 빵빵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